네, 안녕하십니까. 524입니다. 524가 지금 유통구조 계속합니다. 지금 카페에 있고. 이게 형, 2차 개정판이 있잖아요. 모의고사 20회. 그 안에 들어갈 걸 지금 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뺀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해야겠다. 그러고 나서, 여기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에 자조금입니다. 자조금 사업을 나중에 오늘 이거 끝나고 유통구조, 그러니까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사인이가 20문제 하고, 그리고 수산물 유통론을 문제 풀 겁니다. 풀어야만이 형님들이 정리가 될 겁니다. 여기서 1차 문제는 수산물 유통법까지 해가지고 거의 15문제, 3문제, 8문제, 유통론까지 해가지고 오늘 이 몇 개의 강의가 한 15문제 이상을 커버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2차에서도 무조건 5점에서 거의 8점 사이는 무조건 옵니다. 그리고 오늘 더 넣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점까지도 가능한 파트니까 계속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조금 사업이 사회와 이해가 놓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수산물 자조금 사업은 제가 한번 구치까지 봤는데 지금 이런 용어를 법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안 노는데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고 저도 더 찾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지 판매 제도가 있습니다. 농수산물 집화장 설치 운영인데 법인이 생산지에서 출하되는 주요 품목을 농수산물에 대하여 이거 또 떨어졌어요. 산지 경매제 실시하거나 개통출하를 학다, 개통출하 말을 했습니다. 등 생산자 보호를 위해서 판매 대책 등을 수립한다. 그래서 농립 수입 등 공익법인은 경매 입찰 방법으로 창고, 포전, 선상 경매할 수 있다. 결국 뭡니까? 수산물이 또 빠져가 있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여기에 농산물 유통 가격 안정법에는 농림 수입이지 수산물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렇지만 창고 경매라든지 포전 경매, 선상 경매 하기 위해서 별도로 이런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그 다음에 농수산물 집화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은 했는데 밑에는 또 틀리게 해놨거든요. 집화장을 현장에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이제 농수산물 집판장을 설치 운영 법에 보면요, 생산자 단체나 공익법인이 설치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는 농수산물 집판장은 생산자 단체나 공익법인이 대량 소비지에 직접 출하하는 어떤 그걸 설치할 수 있는 거지, 국가가, 물론 국가는 개입되어 있죠. 공익법인이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개설자라는 개념으로 쓰면 안 됩니다. 개설자가 산지, 농수산물 산지, 농수산물 집화장을 설치한다 이러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객관식에서는.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냐 이런 겁니다. 공익법인은 물론 국가에서 하부조직으로 법인을 만들었겠지만, 그리고 나면은 50조 이항 국가와 지자체는 지원도 해줍니다. 그렇게 만들고 나면은 지원은 누가 해주냐? 국가 지자체가 해준다. 이런 식으로 봐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생산단체 법인은 도지사 승인을 받아 공판장을 또 운영할 수 있습니다. 50조의 사망이 특이한 겁니다. 생산단체는 공익법인은 1항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농수산물 집판장 중 제61조 2항에 따라 공판장의 시술을 갖춘 집판장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습니다. 이게 특이하죠. 자, 여기는 공판장이란 말이 놓았습니다. 공판장 시설을 갖춘, 그러니까 여기서 있잖아요. 개설자가 이게 농수산물 공판장이 있었죠. 얘도 50조가 얘서는 산지 농수산물 집판장을 설치하는데 그 공판장을 또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시도지사가 승인합니다. 이것도 승인은 맞네, 그죠? 공판장은 똑같습니다. 자, 이게 특이한 겁니다. 누가 만드느냐? 생산단체나 공익법인이 승인을 받아가지고 공판장 만들 수 있다. 이 정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매시장 법인 등 경매입찰입니다. 이게 이제 일자에서도 계속 나왔거든요. 수탁 판매 원칙. 출하자로부터 법률입니다. 31조. 도매시장 법인이 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한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한다. 해수 양부 등에 따라 가지고 특별한 사유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중도면이는, 자, 여기 놓았네요. 아까 형님 이거 답은 이거였습니다. 중도면이는 도매시장법이 상장한 외에는 거래할 수 없습니다. 자, 아까 이거 놓았죠? 중도면이는 도매시장 법인만 여기에 상장한 것만 매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답은 딱 간단하게 놓았습니다. 다만 개설자 허가 받아가지고 비상장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보고요. 이제 비상장 중도면이 지정과 허가 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5의 4입니다. 중도면에는 이항 단서에 따라서 농산물 전자거래할 때는 원래 이제 중도면에는 매수하는데 도매시장 법인에 들어왔잖아. 물건을 상장된 거. 그래서 전자거래할 때는 도매시장의 법인에 물건을 안 들어가더라도 갱본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 구성이 있고요. 그리고 중도면에는 5항입니다. 양불응에 따라서 연간 거래액 범위에서 다른 종류의 경우를 제하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액이 1년에 뭐 얼마 해야 되는데 그거 알로 될 때는 할 수 없지만 거래액 넘어설 때는 다른 중도면이나 거래할 수 없다. 그렇게 해놨고요. 그러니까 핵심은 33조 31조 2항 중도면이는 도매시장 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에는 거래할 수 없다. 거기서 사야지 다른 데 사면 안 돼. 다만 전자거래는 외부에서도 나눠고 갱본으로도 가능하다. 중도면끼리는 함부로 거래하지 마라.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자, 중도면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고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32조입니다. 자, 이거 하니까 좀, 저도 머리 정리되네요. 도매시장 법인은 다 지정이라고 했습니다. 지정이었습니다. 도매시장 법인은 경매입찰 정가 수익계획입니다. 움직이는 도매시장 법인이죠. 그리고 나서 이거 중도면이죠. 그 다음에 시장도면이죠. 다 지정이었습니다. 다 지정인데 중도면에는 지정하고 허가도 비상장 허가도 있더라. 다만 중도면에는 도매시장 법인한테 물건을 사라 이겁니다. 전제 깔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할 도매시장에서는 거래할 때는 매매 방법은 경매 입찰 정가 수익 계약이 있습니다. 작년에 수익 계약이 나왔습니다. 서로 합의 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밑에부터 33조가 경매 입찰의 방법입니다. 전자식이고 최고 가격으로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만 33조 1항 단서입니다. 출하자 서면으로 최저가격을 제시했으면 서면입니다. 그 가격 밑대로 판매하면 안 됩니다. 이때는 뭡니까? 정가 매매나 수익 매매에서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경매 입찰만 됩니다. 그 다음에 33조 3항입니다. 경매 입찰의 방법에는 전자식으로 합니다. 근데 전기가 다운됐습니다. GPS가 다운됐습니다. 그럴 때는 거수식, 수시식, 그리고 기록식, 기록해가지고 던지면 되잖아, 그죠? 얼마. 그 다음에 서면 입찰식으로도 가능합니다. 해석 물어보기에 따라서. 그때는 경매 입찰만 되는 겁니다. 4개 중에서. 그 다음에 이제요, 거래의 특례입니다. 자, 이거는 쉬울 겁니다. 이제 아까 전하고 똑같아지니까. 도매시장 개설자는 입하랑의 현정이 많아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운 경우 양불응에 따라 가지고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발생한 날에 한정하여 법인의 경우는 중도면인 몇몇 창견 외자에게, 자, 도매시장 법인은 누구한테 판다고 그랬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다 놓은 겁니다. 네, 도매시장 법인은 중도면인한테 일단 파고요. 그리고 나서 또 매매 참가인입니까? 예, 매매 참가인까지도 팝니다. 원래 이 사람들한테만 팔아야 되는 겁니다. 도매시장 법인은. 맞잖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아니겠지만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 도매인도 하나 있죠. 시장 도매인은 누구한테 팝니까? 시장 도매인은 또 지가 저 도매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도매시장 법인한테도 법인한테도 팔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도면인한테도 팔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중도매인 시각에서는 도매시장 법인이나 시장 도매인한테 물건을 살 수 있고요. 반대적으로. 그리고 나서 도매시장 법인은 시장 도매인한테 살 수 있고 출하자라든지 산지 유통인한테도 물건을 살 수 있네요. 이 거꾸로 해석한 겁니다. 반대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이 두 사람들 말고도 판매를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거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적어놨습니다. 이걸 보면은 전체적인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식 경매입찰 얘기입니다. 자, 우리 아까 경매입찰은 전자식으로 한다. 예외 이 얘기입니다. 전자식 경매와 입찰만 가게 되는 겁니다. 계속. 그 다음 넘기겠습니다. 거래 특례. 금방 그거 했고요. 도매시장 법인은 중도매매 참가 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예외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외가 시험에 우리가 놓을 거 아닙니까? 도매시장 법인은 원래 중도매인하고 매매 참가인만 해야 되는데 그 사람 말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당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인 매매 참가인을 판매한 후에 남은 물건도 정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씹어물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 입하된 물량의 원활한 분산을 위해서 특히 개설자가 개입했을 때 도매시장 법인이 단서에 따라 겸용사업을 겸용사업으로 수출할 때 수입 아닙니다. 수출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장 도매인은 도매시장 법인한테나 중도매인한테 지금 거래해야 되는데 그 외에 할 수 있다. 그럴 때는 개설자가 입하된 물품의 원활한 분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입했습니다. 그 외에도 가능하다. 그러고 나서 뭐 이렇게 서류 제출해야 된다. 자, 출하자의 대금 지급입니다. 그러면 행요 도매시장 법인의 중도매매나 매매 참가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해가지고 또 출하자 같은 이런 사람들한테 이게 출하자는 이게 다 이렇게 물건을 갖다 주잖아, 그죠? 그러면 그 대금을 결제할 때 직접 주진 않나 봐요.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는 사람하고 돈 지불하는 사람하고 별개를 해야만이 부정이 안 생길 겁니다. 그래서 개설자가 창구를 만듭니다. 창구. 그 얘기입니다. 그때 포준 정상서라든지 이런 어떤 송분장 같은 이런 게 필요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법률 41조에 보면은요. 도매시장 법인 시장 도매인은 샀잖아요. 그죠? 도매시장 법인 시장 도매인은 매수하거나 위탁받은 농산물을 매매했을 때 전부를 출하자 즉시 결제해야 한다. 다만 대금의 지급 방법은 이 양자는 출하자 사이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르겠지만 즉시 결제하지만 결제를 지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개설자의 창고에 가서 하는 거예요. 지가 뭐 즉시 주면은 돈 주다가 100만원인데 뭐 90만원만 받아 김씨 이렇게 한다는 게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제 방법이 있더라. 포준 송풍장 같은 거 작성해 가지고 전자 창고에 정산 창고에 간다. 개설자가 설명한 겁니다. 그 얘기가 2항입니다. 2항에 보면 3절에 별도의 전산 창구에 제시하여 대금을 수령하도록 합니다. 자, 그런 식이 있고요. 포준 송분장, 포준 정산서. 그리고 그 다음 넘어갑니다. 대금 결제의 절차. 아까 금방 말했습니다. 이거는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인 받으면 사본 제시하면은 이 사람들 그 도매시장 법인하고 시장 도매인도 카페 가지고 복수해주고 이 사람도 그 서로 이제 그 출하자도 가져가고 그게 맞으면 돈 내주겠죠. 창구에서. 그런 식인가 봐요. 그렇지만 37조입니다. 도매시장 법인이 직접 대금 결제할 때가 있답니다. 개설자가 예스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구적으로 출하대금용 보증금을 납부하고 운전자금을 확보한 도매시장 법인은 단서에 따라 출하에 직접 또 줄 수가 있답니다. 예, 모든 게 안정하고 공정한 거래가 된다고 판단했을 때는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행구칙 37조 38조에서 포준 송풍장, 포준 정상서입니다. 그래서 37조 2의 1입니다. 도매시장 농산물을 출하하는 자는 별지에 따라 가지고 도매시장 법인, 시장 도매인, 공판장 개설자에게 제출합니다. 도매시장 법인은 중앙도매시장, 지방도매시장 다 들어가겠죠. 공판장, 민영도매시장 다 들어가겠죠. 그러고 나서 시장 도매인까지도 들어갑니다. 맞죠? 그죠?
그리고 도매시장 법인도 들어가고요. 공판장. 그러니까 결국은 요 밑에 있는 그 하부 조직하고 거의 다 뭉쳐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말하는 게. 제출한다. 그러면 돈 준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37조 3의 판매 원포입니다. 이제 이게 뭐거든. 경매하면은 판매 원포를 경매할 때 하고 밑에 시장 도면이 판매 원포가 다르답니다. 경매할 때는 출하자 명, 김용애, 이러죠. 분명수, 등급, 경락, 대금, 매매, 담당 경매사까지 그게 적습니다. 왜? 그게 공정하니까. 경매했으니까. 그런데 시장 도메인에 사용되는 판매원포는 경매가 아니잖아요. 출하자, 분명, 수급 등을 상세하게 개입해가지고 개설자에게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적으면 됩니다. 경매할 때는 경매사가 들어가겠죠. 시장 도메인에 샀으니까 경매사가 들어가면 안 되네요. 그죠? 1차 기출 문제입니다. 경매서가 없죠. 그리고 뭐 도매시장 법인의 시장 도면은 1년 원포에 1번, 2번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날아가면 빨리 보고해가지고 빨리 해야 됩니다. 왜? 부정 소지가 있잖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판매 원포가 앞에 있었고, 그 다음에 포준 정상서입니다. 이게 이제 기출 문제였습니다. 법에 따라가지고 도매시장 법인, 시장 도면인, 공판장 개설자가 포준 정상서를 사용하는데 그 내용은 발행일, 출하자 주소, 매매 방법, 경매 입찰, 정가 수의 방법에 들어가겠네요. 매수 위탁 중개, 판매 맹세, 공제 맹세, 뭐 수수료 같은 거 내야죠. 정상 금액, 송금 맹세를 하는데 여기는 경매사가 안 들어가네요. 이게 기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경매사 들어가는 거는 판매 원포에 경매했을 때만 들어가는 겁니다. 1차 기출 문제였고, 포준 정상서에는 경매사가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료 수수료입니다. 구칙 30서 법에 따라서 전자경매는 절반으로 떨어지더라고요. 42조에 보면은 수수료의 징수 제한 한계가 있겠죠. 수수료는 사용료가 2개 있습니다. 도매시장 사용료, 시설 사용료. 수수료가 3개 있습니다. 위탁 수수료, 중개 수수료, 정산 수수료. 정산 창고가 있었죠. 그것도 수수료 줍니다.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 구칙의 39조 밑에요. 1항 밑에 1호 도매시장 개설자가 징수할 사용료 총액은 해당 도매시장 거래금액의 1.5분의 5, 서울 큰놈은 1.5분의 5.5 초과하면 안 됩니다. 다만 다음 항목의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는 해당 거래금액의 1.5분의 3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뭐 전산 거래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봐요. 넘어갑니다. 5, 5.5, 3. 그래서 전자거래 맞죠? 전자거래. 그러나 농수산물 겐본 판매, 정가 수익이라도 있잖아요. 정가라든 수익 매매할 때 겐본으로 넘겼을 때 겐본이니까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갔잖아요. 1대 3이라는 거죠. 법인은 면적 거래나 면적 매장만 기준으로 징수하면 됩니다. 사용 수수료는 그렇게 있고요. 그리고 시설 사용료입니다. 연간 시설 사용료는 자, 이게 특이한 게 시설 사용료라고 하는 게 별도 또 있습니다. 재산가액입니다. 아까는 거래가액이란 말을 썼죠. 얘는 재산가액입니다. 앞에까지는 거래가액, 지금 시설 사용료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50. 중도면이 전부 재산가액의 중도면은 1,000분의 10입니다. 초과하지 않은 범위입니다. 그리고 직계 아니면은 징수하면 안 되죠. 그 말이 있고요. 그럼 밑에는 이제 농산물인데 일단 넘어갑니다. 그 다음 밑에요. 사항입니다. 위탁 수수료가 위탁을 하잖아. 산지 동인이나 출하자가 신고해가 위탁을 하잖아요. 위탁을 하면은 위탁 수수료를 받습니다. 양곡 20, 정가 70, 수산 거래 금액의 60입니다. 작년에 나왔죠. 거래 금액 60인데 전자는 절반으로 떨어진다 했습니다. 30인가 그럴 겁니다. 제가 어딘가 봤는데 구칙인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5항, 6항입니다. 6항에 보면 중도매매입니다. 자, 중도매매는 징수하는 중개수수료에 최고한도는 거래 금액의 40입니다. 그러면은 작년에는 수산부로는 거래 금액의 60인데 중도매매는 안 나왔거든요.
1,000분의 40이다. 그 다음 밑에요. 7항. 시장 도메인에 출하자와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징수하는 중개 수수료는 시장 도메인도 이제 중개합니다. 위탁 수수료의 재관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중개 수수료는. 왜? 시장 도메인이 2분의, 재관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이게 도매시장 개설자는 그 한도에서 업무 중개 수수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도메인은 그 2분의 1을 초과 못하거든요. 자, 2분의 1 곱하기 기존에 있는 거 거래 금액의 1,000분의 60이면 맞죠? 60. 이걸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자거래. 그러니까 이 전자거래인가?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찾아보고. 근데 아까 중도면에는요, 아까 40이었습니다. 그죠? 1,000분의 40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산물로는 60이고 1,000분의 60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60알로를 정하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시장 도면에는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뭐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정산의 최고 한도가 있고, 자, 정산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구에서 돈 내주잖아. 그죠? 개설자가 시중에 창구에 내줄 때는 또 수수료 받습니다. 정률은 건별로 1,000분의 4입니다. 거래 금액입니다. 정액은 A라는 업체가 계속 출하했으면 A 업체한테 정액으로 하면 한 달에 70만원 받습니다. 정액은 건별이 1,000분의 4고 건별이 1,000분의 4니까 그거 유리한 쪽을 지가 선택해야겠죠. 네. 왜? 여기 출하자 신고할 때 신고에 체크를 하겠죠. 그죠? 산지 유통일에 등록할 때도 체크하겠네. 그죠? 이렇게 정산하겠다. 구칙 46조입니다. 산지 유통센터가 있고요. 산지 유통센터에도 아까 전에 그 산지 유통센터라까지 생산자 단체와 공익법인이 만든댔죠. 적으십시오. 저도 지금 안 적어놨는데 생산자 단체와 공익법인이 만듭니다. 생산자 단체 공익법인이 만들어 가지고 위판장도 지금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위판장도 그러고 나서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도 해줄 수 있다.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럴 때 운영할 때 위탁자에 받은 자와 협의하여 매출액입니다. 거래금액이 아닙니다. 이제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에 5입니다. 초과하지 않는다.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시설로 이용료를 받습니다. 매출액에 아까 전에 뭐 어떤 거래금액이 있는데 어떤 거는 재산 가액인가 뭐 그 말이 있었죠. 재산 거래인가? 재산 가액이란 말을 썼습니다. 아까 시설 사용료에서는. 그렇지. 그런데 얘는 그 산지 유통위원회에서는 생산자 공익은 매출액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놔두고요. 이제 가진금입니다. 이제 가진금도 이제 쉽게 놀리게 됩니다. 그럼 형님, 가진금 때리려 그러면은 가진금 뭡니까? 위반했어요. 법을 위반해가지고 영업정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죠? 영업정지 시키려니까 굉장히 민감하죠? 그 대신에 위반금액만 회수하는 거 가진금이죠. 그럼 누가 합니까? 가진금. 시장도매법이 시장도매인만 가진금이 들어가겠네요. 논리적으로 느낌상 볼게요. 가진금. 해수부 장관, 시도시장, 개설자까지 다 가진금 때리는 사람은 4명입니다. 농산물은 농림수산부 장관, 수산물은 수산부 장관, 시도시장, 큰 게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 법인이 위반, 중도면인이 위반. 얘는 또 갑자기 틀렸잖아요. 시장 도면이 안 나왔습니다. 중도면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저도 이제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자, 가진금은 시장 도면이 안 나오고 중도면하고 도매시장만 나왔습니다. 또 논리를 좀 잘 봐야 되는데 도매시장, 법인, 중도면인 이 사람만 가진금 대상입니다. 시장 도면은 아니에요. 그래서 밑에 뺀게요. 업무의 정지에 가름하여 도매시장 법인은 1억원 알로 중도면인은 1천만원 이하의 가진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장 도면인은 아니다는 겁니다. 정언하십시오. 아니다. 1차에서는 그렇게 놓을 거 아닙니까?
일단 나중에 이 논리가 이해될 때까지는 시장 도민은 아니다. 가진 건 부과합니다. 그리고 가진 건 부과는 밑에요. 사망사항이 가진 건 뭐 돈의 문제니까 대통령이 정하고요. 4명은 개설자는 가진금을 내야 할 자 납부기간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간이 지난 후 15일 내에 10일에서 15일 이내에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주장을 발부합니다. 그래도 쌩 까버려서 집행하면 되겠죠. 지방법이라든지 지방 세외 수입 징수의 법률에 따라서 뭐 취소하고 업무 정지하거나 이거 다음 단계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가 취소하고 세금 가지금 징수할 수 업무 정지까지도 하고 징수하러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청문회입니다. 청문은 4명입니다. 여기도 역시 장관 2명, 시도지사, 특별시 강릉시 시도지사, 그리고 나서 특별자치시 세종시, 그리고 특별자치도 제주도까지 다 들어갑니다. 특별시 큰 지자체는 와 도민시장 개설자 4명은 아래에 처분을 하면은 청문을 합니다. 니 잘했지 못했지, 그래서 내가 지금 너 영업 정지한다든지 승인 취소할게 이겁니다. 자, 1호 도매시장 법인 등의 지정 취소, 승인 취소, 중도매인의 허가 취소, 산지 유통인의 등록 취소. 몇 명 들어갔습니까 이게? 그러면 지금 70밖에 안 넣는다. 70밖에 못 넣는다 이게. 지정과 승인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형님. 개설자 중앙도매시장은 승인이죠. 공판장은 승인이죠. 지방도매시장은 도지사 허가죠. 민정도매시장은 도지사 허가죠. 공판장은 도지사, 시도지사의 승인이죠. 얘 다 들어가잖아. 승인, 허가 다 들어갔잖아요. 4명 다. 이 개설자니까 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등이니까, 얘 아니다. 밑에. 청문이니까, 개설자도 저기 애들이잖아요. 그러면 도매시장 등이니까 보세요. 얘가 지정이죠. 그 다음에, 승인 취소. 승인이 왜 나왔습니까? 그래서 82조 2항을 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승인은 여기서 승인이라는 말이 안 나왔잖아요. 여기서 나왔잖아요. 그죠?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해수부 장관은, 자, 해수부 장관이 청문을 취소시킬 수 있는 권한이 뭡니까? 얘죠. 중앙도매시장에 승인을 취소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청문을 4명이 하고 가진금도 4명을 하지만 자기 업무 역할은 다르잖아요. 권한은. 장관은 큰 놈, 시도지사는 작은 놈, 그죠? 그 다음에 개설자는 작은 놈, 자기 새끼만 관리돼가지고 가진금 때릴 수 있고 청문을 때릴 수 있는 거지, 이 4명이 똑같은 권한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승인이라는 말을 들어가는 이것까지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고민을 좀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정, 승인, 허가 취소, 산지 동인의 등록 취소. 산지 동인은 개설자에 등록을 하니까 등록 취소하고요. 개설자가. 중도민의 허가 취소. 중도민은 어디 갔습니까? 예, 중도민에는 지정 허가도 취소. 중도민의 허가는 취소되는데 지정 취소는 없네요. 그런데 얘는 지정은요, 위에 도매시장 법인 등의 지정 취소에 들어가 있죠. 그렇잖아요. 이 말을 너무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 보잖아요. 지정은 위에 놈이 지정한 거 청문해야 되고, 중도민 허가도 위에 놈이 했으니까 허가 청문해야 되고,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중앙도매시장에 자문하려면은, 얘도 승인을 취소하려면은 해수부 장관이 청문해야겠네요. 앞에 있는 거 다 전체적으로 다 보십시오. 이걸 좀 정비를 다시 좀 하긴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까지가 지금 524회 농수산물법 유통 가격 안정법을 끝을 냈습니다. 자, 다음에 525는 수산물 유통법을 간단하게 수산물 유통법을 해놨기 때문에 쉬울 겁니다. 끝내고